여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여자들은 안전할까? 여자들은 행복할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서 살고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식,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독립편 진행을 맡게 된 북두입니다. 오늘은 단짠단짠의 연속인 여자 넷의 독립 스토리를 털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저희 방송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의주 멤버 중 독립을 한 금탄님, 타미님, 장단님이 자리하셨는데요. 타미님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독립 8년차 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독립 1.5년 차. 계약서만 3번 쓰고 4번째 집에 살고 있는 장단입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에서 1년, 부산에서 3년, 도합 독립 4년 차인 금탄님은 오고 계십니다. 네. 차가 조금 막혀서 네. 조금 있다가 합류하실 예정이고요. 네. 저는 올해로 독립 11년 차인데요. 와. 진짜. 이렇게 나이가 몇 밝혀지는 살이신 건가요? 거죠? 저희가 사실 나이를 모르잖아요. 네. 대학생 때 자취한 시절을 독립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벗어난 지가 벌써 꽤 흘렀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자취를 시작하게 된 것도 정말 그 당시에는 기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학교랑 집이 굉장히 멀어서 편도 기준으로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렸어요. 집에서 차를 타고 기차역으로 가서 기차를 타고 이제 기차역에서 내려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그러면 학교 근처 역에서 내려서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이렇게 4개의 교통수단을 모두 이용해서 가야 했습니다. 아니, 그 수업은 들으셨나요? 수업은 듣고 거의 잠을 안 잤다고 볼 수 있죠. 또 신입생은 거의 9시 수업이신 거 아시죠? 1학년은. 와. 네, 그렇게 제가 살다가 길에서 버리는 시간만 5, 6시간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이면은 나는 성적을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다. 제발 자취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처음 집을 벗어나서 저의 공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다들 집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게 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북두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제가 기차 통학은 처음 들어봅니다. 저는 언제부터 따져야 될지 조금 애매한데 독립을 꿈꾼 지는 오래됐어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꿈꿨던 것 같고 사실 이번이 첫 독립은 아니고 질풍노도의 시기에 집을인가요? 벗어났던 적이 좀 잠시 있었거든요. 그건 가출이었나요? 비슷합니다. 굉장히 좀 네, 어둠의 암흑의 시기가 있었고요. 근데 저는 좀 저한테 신나는 거 저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보내야 충전이 되는 그런 타입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저도 쌓이고 이제 가족들도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 지금 이제 전세로 독립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한 1.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한테는 저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게 개인적으로 무척 위안도 되고 안정감을 많이 주는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직장을 갖고 첫 발령지가 본가랑 좀 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독립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대학생 때는 1, 2학년 때는 그래도 기숙사에 붙어 있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 때는 성적이 안 돼가지고 기숙사에 떨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저는 자취를 시켜줄 줄 알았는데 북두님처럼 저희 집도 굉장히 보수적인 집안이었기도 했고 또 제가 학교가 부산인데 이제 아빠도 본가에서 부산까지 출퇴근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래서 저한테 아빠랑 같이 출퇴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통학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새벽에 일어나서 아빠랑 같이 아빠 차로 통학을 했는데 1교시 수업도 없는데 저 학교에 거의 8시에 도착했거든요. 진짜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맨날 컴퓨터실이랑 막 도서관 이런데 진짜 해파리처럼 떠다니면서 막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나고 그렇게 3, 4학년을 아빠 차로 통학을 하면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직장을 가지고 저 이제 어. 독립을 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독립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금전적인 부분이잖아요. 맞아요. 대략 어느 정도로 자꾸 집을 구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대학 생활 끝내고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 때 모아놓은 돈이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아르바이트를 따로 한 것도 아니었고 용돈은 항상 적었기 때문에 다 털어 써서 저는 이제 진짜 자금이 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직장과 가까운 데서 그 자취를 해야 되니까는 그때 부모님께서 보증금 500을 주셔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이제 한 5, 6년째 거의 보증금은 500인데 월세만 제가 이제 조정 가능한 선에서 좀 바꿔가면서 1년이나 2년 단위로 집을 옮겨 다니면서 살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좀 돈을 모은 다음에는 전셋집으로 옮길 수 있어서 전셋집에서 한 2년 정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대학교 때부터는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모아놓은 돈은 저도 없었어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냥 무일푼으로 나왔거든요. 와. 그래서 저는 전세 대출이랑 신용 대출로 올 대출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대책이 좀 없었긴 한데 그때 좀 힘들기도 했고 독립에 대한 일단 열망이 너무 컸어요. 나 내 공간 너무 가지고 싶다. 너무 힘들다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든 버텨지겠지. 좀 약간 이런 무대뽀적인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방법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나와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금전적인 부분이 힘들 때가 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막 진짜 코로나 같은 거라도 한 번만 더 터지면 이제 저희는 뭐 일자리 잃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반을 다지고 나오는 편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 1년 전에 저희 독서 모임 제가 처음 갔을 때 그때 장다님 뵀었을 때 네네. 자취 처음 시작했다고 진짜 좋아했던 장면이 갑자기 문득 떠올랐어요. 드디어 나왔다면서 막 많이 좋아했었군요. 네, 그때 대화가 갑자기 막 머릿속에 불현듯 떠올랐어요. 네, 집을 구하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지출이 크네요. 사실 집을 구한 후부터가 저는 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고정적인 지출은 물론 제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도 꽤나 큰 지출이 나가게 돼서 아, 독립은 정말 돈 모으기랑은 거리가 멀구나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고정 비용이랑 예상 외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가시나요? 아, 근데 진짜 동감하는 게 근데 대출은 대출 받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매달 나가는 이자가 있고 또 이제 생각보다 저는 이자는 고정적인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변동 이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조금씩 달라요. 항상 맞아요. 딱 떨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유동적인 부분도 조금씩은 있고 그리고 생활하면서 나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독립할 때는 본가에서 진짜 많이 챙겨왔거든요. 거의 안 사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짜 후라이팬부터 사소한 거 진짜 많이 챙겼어요. 그릇이랑 뭐 젓가락, 숟가락 다 챙겨오고 했는데도 근데 사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제나 샴푸부터 시작해서 휴지 같은 필수품까지 아, 왜 그렇게 다이소를 많이 가시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고정 비용을 좀 계산을 해봤었는데 저는 좀 구체적으로 액수를 따져봤거든요. 일단 인터넷이 저는 23,000원이고 러닝머신 렌탈비가 30,000원. 이거 진짜 후회하는 거고요. 이거 혹시 옷걸이 아닙니까? 아니 이거 진짜 팔아버리고 싶은데 일단 러닝머신 렌탈비가 30,000원이 있고 그리고 정수기 20,000원에다가 관리비는 100,000원 내외인데 이제 여름이나 겨울 되면은 여기서 한 플러스 20,000원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시가스 뭐 3,000원 이렇게 나오고 휴대폰 요금은 22,000원. 그리고 보험은 뭐 42,000원 정도 나오고 그 외에 하이패스 기름값 이런 거는 제가 이제 2, 3개월 단위로 뭐 가득 채우고 다니기 때문에 한 뭐 20,000원에서 15,000원 이 정도로 계산하면은 이 정도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출이 있어가지고 대출이자 400,000원 정도를 포함하면은 한 달에 고정비만 670,000원 정도가 나가더라고요. 와, 맞아.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장단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용품이나 이런 것들 사는 맞아.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많이 드는 건 식비더라고요. 맞아, 식비가 맞아. 진짜, 제일 저의 그 많은 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먹는 게 문제예요, 진짜. 아타민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이거 정수기 2만 원도 렌탈이에요? 네. 그럼 다 와서 관리를 해주시나요? 네네, 관리 다 해주세요. 얼마 만에 한 번씩 관리를 해주세요? 얼마만이더라? 3개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오세요. 오시고 저는 사실 제일 싼 걸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수만 나와요. 네, 아무튼 네,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도시가스가 3,000원이 나올 수 있어요? 아, 다들 이 정도 안 나오나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제가 진짜 요리를 안 한다는 것도 여기서 밝혀졌고요. 저도 안 합니다. 근데 저도 저희 요리를 전자레인지로 해요. 제가 근데 저는 부산에 안 살잖아요. 맞다. 그래서 거기가 그 지역 난방인가? 아무튼 그 지역에서 뭔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 아닌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싸다 3,000원이면.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나오시지? 그래도 한 10,000원 내외로 나오지 않나요? 그렇구나. 전 진짜 쌀 때가 6,000원, 여름에 이럴 때 6,000원 이 정도까지는 나와봤어요. 집 도시- 오래 비우면 도시가스가 가스레인지 이거 맞죠? 그거랑 네, 네. 난방이에요? 아닌가? 난방이랑 또 뜨거운 물 온수. 때 맞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 난방이라고 해가지고 네. 지역에서 저희 데가 공장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게 싸다고 듣긴 들었어요. 정확한 그 원리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도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고정 비용은 지금 장다님이랑 타미님 말씀하신 거 비슷하고 저는 또 의외로 진짜 많이 빨리 닳는다고 생각했던 게 네. 치약이랑 휴지가 맞아요. 뒤돌아서면 없고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생활용품들이 다 비슷한 시기에 사서 그런지 하나 떨어지면은 갑자기 다 같이 다 떨어지고 맞아. 갑자기 가난해지고 도미노처럼? 진짜. 맞아. 갑자기 집안에 막 용품들이 다 떨어지고 이러는데요. 맞아.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 삶에도 불구하고 네. 독립을 고집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그쵸. 네, 오늘 저희 독립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일단 저는 독립을 하게 되면 네. 샤워하고 아무것도 안 입고 나와도 아무도 볼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저에게 큰 해방감을 주고요. 맞아요. 어쩌다가 한 번씩 본가 가면은 이제 샤워하고 옷을 입고 나와야 맞아요. 너무 찝찝해서. 맞아. 근데 진짜. 강아지는 그러면 강아지요? 네. 강아지가 보는 건 상관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괜찮은가요? 뭔가 반응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전혀 반응하지 않는데. 진짜요? 원래 네. 약간 옷을 항상 입고 있다가 이렇게 벗거나 이렇게 저도 샤워하고 나서 벗거나 이렇게 딱 나오거나 하면은 친구 집 강아지를 봤을 때 약간 반응이 있던데? 어떤 반응이요? 그냥 약간 놀랜다든지 좀 네? 갑자기 친구 집 짖는다든지. 강아지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도 저랑 몇 달 살았는데. 그래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네. 전혀 반응이 없는데. 아니면 이제 네. 뭐 바디워시 이런 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갑자기 다른 냄새가 확 나니까. 그런가? 네, 굉장히 아무튼 저희 집 강아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들도 아무런 관심도 없는데. 근데 그게 너무 웃긴데요, 그러면. 그 관심을 갖는 강아지들 옷을 안 입잖아요. 네. 자기는 항상 벌거벗은 모습인데 사람이 벌거벗었다고 그거를 이상하게 본다는 게 너무 웃긴데요. 이상하게 본다기보다 뭔가 반응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요? 항상 화장실을 갈 때도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항상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애가 갑자기 이제 이 사람이 뭔가 안 입고 있다는 걸 자기도 알까요? 알아서 그런가? 어쩐지 그랬습니다. 그 강아지가 뭔가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나?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집을 꾸미고 정돈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좀 미니멀리즘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뭔가 제가 필요로 하지 않는 물건이나 원하지 않는 물건이 저의 공간에 있는 걸 제가 되게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의 공간에는 내가 원하는 물건들만 놔두고 싶다. 이런 욕심도 좀 많고 또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청소 안 하고 설거지 안 하고 쓰레기 모아놓고 한 번에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일 좋습니다. 그냥 간섭받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장점하면 저는 돈 빼고 전부 다 맞아요. 진짜. 단언컨대 돈 빼고 전부 다입니다. 항상 독립을 주변에 추천하고 저는 진짜 지금 제 생활에 한 1000% 정도는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쉴 때 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타입이라서 집에 딱 들어가면은 뭐 테레비 소리나 사람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뭐 자주 갖지는 못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새벽에 진짜 조용한 시간에 책 읽는 걸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때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조용하고 그냥 저만의 소중한 시간 이런 느낌? 그리고 좀 저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저도요. 누가 집에 잘 놀러 오고 이러지 않아요. 그래도 진짜 가끔 편하게 술 마시고 싶을 때 네, 그럴 때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요즘 배달 음식 잘 돼 있으니까 먹고 싶은 걸로 그냥 안주는 시켜서 먹고 그냥 친구랑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술 마시는 저녁도 정말 대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원룸에 살고 있고 그 저희 계약서에는 반려동물이 금지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함께 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저도 반려동물과 네. 함께 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네. 네, 드디어 금타님이 도착을 하셨는데요. 와.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진짜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은 독립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되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잘 겹칠까봐 괜히. 저도 됩니다. 저는 사실 약간 눈치 안 보고 늦게 일어나고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씻고 그러니까 약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게으르게 탱자탱자 하는 게 독립의 장점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본가에 있을 때 생각하면은 늦게까지 있으면 항상 엄마가 괜히 한번 들어와 보고 맞아. 눈을 비비시며 되게 괜히 청소기 돌리시고. 괜히 아침에 괜히 일어나라고 청소기 막 돌리시잖아요. 맞아. 밥 먹으러 나오라고 맞아요. 먹을 때 다 먹으라고 그런 얘기 막 엄청 하시는데 이게 같이 안 사니까 그걸 제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자유 그 쾌감이 되게 크더라고요. 저한테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또 술을 좋아한다고 이 전편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그 와중에 지금 집에 위스키가 한 5개가 있어요. 5 종류가 있는데 만약에 같이 살았다면 혼자 어딘가에 꽁꽁 숨기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뭐 대놓고 그냥 침대 바로 옆에다가 딱 세워놓고 멋있다. 먹고 싶을 때마다 그냥 아주 조금씩 따라 먹으면서 뭐 옆집에 방해가 되니까 그냥 조용히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뭐 편집할 땐 편집하고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볼 거 보고 그러면서 밤새 노는 거 그게 독립의 장점입니다. 저한테는. 네. 너무 좋네요. 생각만 해도. 어른 같다. 갑자기 어른 같은데요? 위스키를 마시며 여유를 즐기는 나. 근데 뭐 안주는 뭐 특별한 건 없고 아. 뭐 고급스러우면 좋을 텐데 항상 그 천하장사와 함께. 위스키와 궁합이 맞나요? 맞아요. 그래요? 은근히 맞아요. 네. 추천드립니다. 좋아요. 말씀하신 장점들 하나하나 다 공감합니다. 그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사실 부모님이 없기 때문에 오는 장점이 곧 단점으로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집안일을 분담할 사람 없이 오로지 제가 혼자 다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너무 부담스럽고 저는 그냥 단순히 청소만 잘하고 뭐 설거지만 잘하면 되겠지는데 이게 살아보니까 1인분만큼만 부양을 하는 건데도 인간 하나 사람답게 살게 하는 데는 손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 마치고 저는 대부분 한 7시 정말 늦으면 9시 10시 이런데 솔직히 빨리 씻고 쉬고 싶은데 막 설거지 쌓여 있고 캔 맥주에 그 캔이 막 굴러다니고 박스 택배 박스 굴러다니고 이러면 또 성격상 그거를 못 보니까 피곤한데도 바로 못 쉬고 만약에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은 아빠나 엄마가 그걸 다 좀 이러면 안 되지만 아마 미리 다 해주셨을 텐데 그거를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게 약간 저는 단점인 것 같아요. 혼자 사는 거에 대한 단점? 네. 살림은 또 제 탤런트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역시나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 맞아요. 네. 아까 장점에서도 돈 빼고 다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 단점을 꼽자면 돈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출의 범위가 되게 커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출 이자가 좀 나가는 편이라서 저축이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나서 나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으로서 혼자 사니까 치안 부분에서 걱정이 된 점이 있어요. 아무래도 집에 들어올 때 주변 잘 살피고 들어오고 그리고 층간소음 같은 걸로 항의를 하고 싶을 때도 아, 층간소음 맞아요. 제일 불편해. 마음대로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사는 원룸 건물에 밤만 되면 심하게 욕을 하고 여자 막 우는 소리 들리고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진짜 제가 몇 번이나 어떡하지 잡을까? 진짜 이렇게 녹음까지 했는데도 이제 도저히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래서 경찰에 한번 신고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비할 수 없는 위협 같은 것도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 단점을 모르겠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이제 이제 북두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저도 이제 독립이 8년 차니까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너무 편하고 사실 이제는 본가에 가면 조금 마음이 불편해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좀 이해해요. 그쵸. 벌써 그래요. 저 1.5년 차인데. 아, 그리고 저는 제가 나와 산지 너무 오래돼서 제 방이 없습니다. 저도 네, 없어요. 제 방은 저도 이제 없어요. 팬트리룸이 돼가지고 맞아. 창고와 네네 본가에 가면은 저는 거실 지킴이가 돼요. 저 안 그래도 이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저는 세 자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첫째라서 제 방이 있었고 제 동생 둘이 큰 방을 같이 썼었는데 제가 제일 먼저 독립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 방은 자연히 이제 막내 방이 된 거죠. 그리고 둘째 방은 그 큰 방이고 저는 계속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가에 가면 저는 거실에도 엄마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동생들 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진짜 계속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오늘은 누구한테 붙어서 자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혼자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본가에 가면. 그리고 또 본가에 가면은 사람이 일단 많고 또 동생들이 둘이 있으니까는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있으니까 계속 뭔가를 건드리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고 이러니까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빨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가에 한 며칠만 있다가 집에 오면은 너무 기운이 빠져서 바로 기절해서 좀 엄청 오래 자고 그런 편이라서 저는 아무튼 좀 단점은 잘 모르겠고 장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집안일 같은 것도 사실 저는 본가에 있으면서 본가에 있으면서 집안일을 이제 막 부모님이 다 해주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좀 많이 왜냐면 부모님이 다 맞벌이셔서 저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럴 때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가족이 한 걸 내가 치워야 할 때 있죠. 가족이 먹은 걸 내가 설거지해야 할 때 뭔가 모르는 분함? 내가 안 먹었는데 왜 내가 해야 돼?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억울한 장녀의 외침. 이해돼요. 네, 아무튼 저는 독립에 단점이 없어요. 네, 독립 너무 좋아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저희 여의주 멤버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 싶은 게 그래요? 보통 독립의 단점 하면은 네. 한 명쯤은 외로움이라는 단어. 아. 또 한데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 혼자 살면은 왜 뭐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고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지 않아? 이런 말을 한 번씩은 듣게 되는데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감정을. 저도요. 네. 이거 약간 일부러 혼자 못 살게 하려고 만들어낸 거 아닌가? 괴담, 도시괴담. 네네. 도시계단 진짜. 정말 그 밖의 시끄러움과 에너지 다 맞아요. 소진되고 그랬는데 이제 딱 조용한 나만의 공간에 네. 들어와서 맞아. 그 어두운 그 고요한 침묵이 그쵸. 가져다주는 그 평화로움이 얼마나 좋은 건데. 맞아. 그리고 또 타미님은 본인이 드시지 않은 것도 설거지. 맞아요. 하셔야 되는 그런 부담도 없어. 내가 먹은 것만 딱 네. 있고 맞아. 내가 치웠으면 깨끗해. 맞아요. 그리고
뭐 아플 때는 좀 서럽지 않냐 하는데 저는 그것도 괜찮았던 게 네. 정말 조용하잖아요. 네. 아픈데 누가 계속 지나가고 떠들고 아, 밖에서 맞아. TV 소리 들리고 이러면 더 신경 쓰여.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해서 안 될 병이었으면 병원에 있었겠지. 그렇겠죠. 맞네. 집에 있어도 될 정도의 아픔이니까 그쵸. 조용하면 되고요. 근데 요새는 배달이 하도 잘 되니까 맞아요. 죽도 배달 없이 배달해 먹고. 그냥 누워서 휴대폰 손가락 쪽 움직여서 그냥 음식 그렇게 내가 먹고 싶은 걸로 주문해서 먹어도 됐고. 그래서 저도 아까 장단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만 빼면 맞아요. 정말. 근데 아무래도 독립이랑 금전적인 문제를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이거를 타협을 한다고 한다면 쉐어룸 같은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쉐어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쉐어룸 하면은 그 쉐어하우스 뭐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드라마 청춘시대가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혹시 그거 봤어요. 보셨나요? 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모르시는구나. 네, 몰라요. 그 드라마가 이제 2층짜리 집인데 1층에는 주인집 할머니께서 사시고 맞죠? 네네. 2층에는 이제 여자 4명인가? 5명. 여자 5분이서 같이 쉐어룸 하셔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시시콜콜 뭐 얘기도 하면서 고민도 상담하고 막 같이 안주시키고 맥주 마시고 뭐 이러면서 뭐 이런 드라마인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재밌게는 봤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사실 대학 기숙사 살 때도 저희 기숙사가 좀 콘도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실이 있고 방이 3개가 있으면은 그 방마다 2명씩 들어가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총 6명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는 그래도 룸메랑 이제 같이 방매들이 다 괜찮아가지고 저랑 맞아서 재밌게 지냈는데 2학년 때 룸메가 진짜 저랑 안 맞더라고요. 일단 성격도 안 맞고 그리고 생활 패턴 이런 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같이 있는 공간과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못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아직까지 좀 저한테 지배적으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도 저희 집에 막 동생들이 놀러 오거든요. 근데 한 3, 4일까지는 진짜 재밌어요. 근데 그 후로는 좀 이제 갔으면 좋겠는데 언제 가니?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혼자가 체질에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동생들이 오면 보통 어느 정도 머무르다 가나요? 짧으면 뭐 이틀 있고 길면은 3일, 4일 이렇게 있어요. 응. 불편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랑 시간 가짐으로써 회복된 타입이라서 쉐어룸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누군가랑 원룸 스타일에서 살아본 경험은 있거든요. 대학교 때 학교 프로그램으로 외국에 나가서 잠깐 살았었는데 그때 인턴 생활을 할 때 같이 갔던 상급생 언니랑 한 방에서 한 4개월 정도 살았어요. 근데 몇 달 정도니까 살았지 더 길게 살았으면은 많이 힘들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 사람이랑 사람이 전 좀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생활 공간이 겹침으로써 부딪히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좀 쉐어룸 중에서도 같이 한 방에서 사는 거는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 스스로가 보기와는 다르게 햄스터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분들도 약간 햄스터 같다는 느낌을 방금 받았는데 모두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진짜요? 1햄스터 1케이지. 그쵸 1kg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맞아. 그쵸. 그래서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다 정말 비슷한 분들끼리 어떻게 한 자리에 모였구나 싶은 게 저도 약간 예민하고 혼자만의 공간을 중요시해서 아직 저도 쉐어룸을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예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한다고 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타미님이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쓰시던 그 기숙사랑 비슷한데 공동 주방을 쓰고 화장실은 공동으로 쓰는데 각자 방만 따로 쓰는. 근데 그거는 한번 살아봤는데 되게 재밌었거든요. 심지어 방이 3개였고 그중에 방 2개는 남자분이 쓰셨어요. 그래서 화장실도 좀 맨 처음에 신경 쓰였는데 그분들이 깨끗하게 쓰셔가지고 그것도 좀 크게 막 거슬리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막 뭐 끝나고 나서 맥주 한 잔 하면서 그때 당시엔 또 남자친구가 있었으니까 한국에 두고 온 남자친구와의 그 트러블을 고민 상담하고 뭐 심심하면은 드라마 같이 보자 그래가지고 다 같이 모여서 그때 그 집주인 남자분의 아내 될 사람도 가끔 놀러 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분이 솜씨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막 꽃게탕 끓여가지고 같이 막 영화 보고 그렇게 재밌게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우와. 그런 형태의 쉐어룸은 정말 저도 살아보고 싶고 방을 새놓고 싶기도 한데 한 방에 같이 사는 거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분이 아마 같이 살 사람이 저를 견뎌할 수 없을 거예요. 밤마다 맨날 노래 듣고 있고 이러니까 싫어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산다는 게 아무래도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은 혼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걱정을 덜 것 같기도 해요. 네. 혹시 혼자 집에 있다가 위협을 느꼈거나 아니면 위협까지는 아니지만 불안한 약간 그런 긴장감이 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저는 사실 이게 위협까지는 아닌데 언젠가 한번 집에 형광등이 고장나가지고 사람을 부른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굳이 밤 9시인데 제가 퇴근하고 나서 밤 9시에 집에 가니까 다른 날 오라고 했는데도 괜찮다고 꼭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괜찮아. 내가 안 괜찮은데. 그래서 이미 이렇게 문자로 죄송한데 좀 다 뭐 주말에 뵙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저녁 8시 반에 전화가 오는 거죠. 지금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큰 사거리가 있는데 거기 주차해서 있다고 언제 오시냐고 저를 계속 기다린 거예요. 헐. 그렇게까지 기다리는데 저도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러시면은 30분 뒤에 도착하니까 같이 저희 집 들어가자고. 그래서 그 업자분이랑 저랑 단둘이 이렇게 방에서 있는데 괜히 무서워가지고 저는 친구랑 계속 전화통화하면서 그분 나갈 때까지 있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도 아니고 이성인 사람이 한 방에 갑자기 이렇게 침입해 오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되게 좀 사람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잠 설치게 되고. 네. 다른 분들 궁금하네요. 어떤지. 맞아요. 안전 부분 진짜 혼자 살면서 제일 불편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한 번쯤 다 겪으셨을 것 같은데 집에 있는데 위협이 있겠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일단은 집에 아무도 올 사람이 없는데 누가 두드리거나 딱 띵동 하는 순간 바로 너무 딱 긴장이 돼요. 저는. 맞아요. 저 없는 척해요. 그냥. 불도 다 켜놓고서 없는 척해요. 대부분 그러잖아요. 근데 TV 끄고. 진짜 그 순간 엄청나게 긴장이 딱 되고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팍 갑자기 들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원룸에 인터폰이 있기는 한데 이게 바깥이 안 보여요. 그래서 문을 열어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는 꼭 인터폰으로 바깥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 가끔이긴 한데 동장님이나 가스 검침원 같은 분들이 방문하실 때가 있어요. 다행히 미리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뭐 동장 같은 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실 때도 많단 말이죠. 그래서 좀 그럴 때 가끔 놀라고 그리고 저도 최근에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기사님이 오시면 문을 열어놔야 되나? 그냥 닫고 있어도 괜찮나? 화장실 쓴다고 하시면 어쩌지? 뭐 마실 거 드려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상치 못한 순간이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금타님이랑 장단님 말에 엄청 공감되고 이렇게 뭐 기사님 오실 때 저는 무조건 동생들이랑 통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계속 원룸만 살다가 오피스텔로 옮겼던 계기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제가 퇴근하고 집에 있는데 진짜 문을 세게 꽝꽝꽝 두드리는 거예요. 저 무서워서 당연히 금타님처럼 없는 척 하고 있었어요, 또. 근데 이게 몇 번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너무 계속 하는 거예요, 꽝꽝꽝을. 그래서 아니 이거 가만히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누구세요? 이러니까 배달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달을 시킨 적도 없고 택배를 시킨 적도 없는데 배달이 왔다고 하니까는 배달 시킨 적 없는데요? 이랬거든요. 근데도 계속 꽝꽝 두드리면서 여기 뭐 몇 동 몇 호 아니냐면서 이렇게 막 저희 집 주소를 말하면서 엄청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달시킨 적 없다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되게 씩씩거리면서 가셨는데, 그때 좀 진짜 무섭더라고요. 완전 무섭죠. 네, 무서워. 진짜 뭐 어떤 분이 우리 집 주소를 잘못 써서 배달을 그쪽으로 시켰을 수도 있지만, 뭐, 아니면은 그분이 좀 배달을 잘못 오셨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냥 어떻게 그렇게, 아니, 보통 배달원들이 오면은 문을 살살 두드리지, 그렇게 꽝꽝꽝 두드리진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때 좀 너무 무섭고 식은땀 막 쫙 나면서 도저히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이 집이랑 정이 완전 떨어져가지고 바로 집주인분께 전화해서 저 집 뺄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빼서 조금 그래도 안전이 보장되는 오피스텔로 옮겼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저는 조금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차라리 방을 잘 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겠다고 그게 대학가였거든요. 대학가 제 친구가 자취방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그 마트에 들려서 주전부리를 좀 사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서 10분 뒤엔가 누가 그 친구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도 진짜 배달을 시킨 적도 없고 택배 올 일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그 사람이 있나 없나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친구들 중에 남자애가 있어가지고 누구세요? 이렇게 하니까 진짜 후다닥 그 도망가는 소리 아세요? 진짜 후다 그 막 뛰는 소리가 딱 들려서 그때 진짜 소름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론 진짜 집을 잘못 찾아오신 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노리고서 또 그렇게 막 문 쾅쾅쾅 두드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방금 좀 과거의 기억이 나서 좀 소름 돋았어요. 물론 막 뭐 띵동 하는 거랑 뭐 쾅쾅쾅 놓고 하는 것도 되게 무서웠는데 저는 진짜 무서운 게 띠띠띠 심지어 지금 소름 돋았어요. 깡깡깡이면 인터폰으로 볼 수나 있지. 갑자기 찰칵 띠띠띠띠 이러면 진짜 아니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이제 계속 몇 년째 재계약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사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비밀번호를 되게 쉬운 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서 이제 또 연장을 했으니까 이제 비밀번호를 좀 어려운 걸로 바꿔야겠다 해가지고 4자리에서 8자리로 바꿨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에 헐. 나 진짜 새벽 5시, 6시쯤 헐. 갑자기 누가 띠띠띠 하는데 4번 띠띠띠띠 하고 닫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바꿨잖아요. 네. 근데 띠띠띠띠 하고 나서 띠띠띠띠 더 가는 거 8자리를 진짜 무섭다. 말도 안 돼. 그러고 철컥 닫히는데 뱅이 삐삐삐삐삐삐 하고 이게 인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철컥 열고 띠띠띠띠띠 하고 와, 진짜 나 방금 지금 너무 무서워서. 그러니까 저랑 고양이랑 전부 다 놀래가지고 눈 부릅뜨고 아니 이게 무슨 그렇게 하다가 그러고 그렇게 2번 했나 3번 했나 이러고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조용해졌어요. 잠은 다 깼고 잠 다시 못 자죠. 절대 못 자죠. 무섭다. 그래서 아니 이게 오늘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어떻게 오늘 갑자기 누가 8자리를 칠 수가 있나. 진짜. 그런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이제 막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참 여기가 제가 사는 게 오피스텔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뭐 호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헷갈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정말 녹 없이 또 바로 띠띠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근데 그때는 그분들은 그 자릿수가 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착각이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폰으로 켜가지고 보니까 이제 여대생인 것 같은데 거기가 대학가 근처여가지고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여자 2명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명이서 왜 안 되지?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집을 확실하게 착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터폰으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갔는데 정말 그 띠띠띠띠는 너무 무서워. 맞아. 그는 그렇다 쳐도 그 순간에 진짜 심장 떨어지지 않아요? 맞아요. 와, 저도 한번 그랬던 적 있어가지고 근데 전 자고 있었거든요. 어. 다음에 그때 남자친구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처음에는 저는 자고 있어서 못 들어가지고 저를 깨운 거죠. 누가 밖에서 문을 열려고 한다. 두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 무서워. 문을 누른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놀라서 깨서 근데 그래서 저도 잠결이니까 그냥 누구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다른 아주머니신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는데 잘 못 들어가지고 예? 이렇게 몇 번 하니까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근데 생각을 할수록 진짜 손이 떨리는 맞아요. 기분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도 그때 이후로는 이제 집안에 이제 구석구석에 무기들을 배치를 해두고 어떤 상황이 생겨도 이렇게 밑으로 손을 쓱 집어넣어서 바로 내려칠 수 있게끔 여기서 흉한 꼴을 보이고 죽느냐 아니면은 어차피 같이 공격하고 잡혀가느냐 그럴 거면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뭐라도 하고 가겠다 나는 그냥 가진 않을 것이야 순순히 가지 않고 순순히 가지 않을 거야 근데 진짜 이게 근데 진짜 신경 쓰이지 않아. 이게 맞아요. 이것도 단점이네요. 독립의 단점.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혹시나 뭐 이렇게 미행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산다는 걸 알기 위해서 누군가 나를 추적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구심을 계속 갖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네. 이것도 되게 단점이겠네요. 아까까지 행복했는데. 아무래도 여자 혼자 독립을 하면 이런 안전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입장이라서 또 여자들은 항상 돈을 더 지불해야 하는 맞아요. 현실이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뭐 아무래도 너무 후미진 곳, 구석 이런 데는 또 피하고 또 이렇게 뭐 카메라가 없다, CCTV가 없다든지 맞아. 뭐 또 아니면 1층 이런 데는 거의 아예 맞아요. 갈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인데 그리고 또 집을 구하는 순간 또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기사들 많이 맞아요. 나왔죠. 여자만 집을 보러 오는 줄 알고 갔더니 거기에 남자가 무리로 그 집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남자친구랑 다행히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다가 하나 둘씩 빠져나갔다는. 그래서 집을 보러 갈 때 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뭐 남자랑 같이 가라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니까 구하는 순간 또 긴장을 해야 되고 살면서도 이렇게 계속 긴장을 조금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뭐 100%일 순 없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그리고 안전하게 집을 구하는 팁이 있다면 공유해볼까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집을 구할 때 사실 아무리 원룸을 구하든 전세를 구하든 한 집만 가지 않잖아요. 그 공인중개사분 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하니까 맞아요. 못해도 그냥 친구랑 같이 가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있으면 남자친구랑 가거나 제일 좋은 건 부모님이랑 대동하셔가지고 구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여자분들이라면 되도록 3층 이상의 집을 꼭 구하시기를 권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집 구할 때 어디서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집을 구하면은 이게 밤이나 새벽에 이렇게 순찰차가 정기적으로 와가지고 거기 서 있다고 뭐 정말 이렇게 흉한 일은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집을 많이 알아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집을 보실 때 단순히 이렇게 구글 맵이나 카카오 맵만 보지 마시고 직접 가셔서 뭐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지하철역 내려서 그 집까지 가는데 그 CCTV 동선 같은 것도 좀 잘 보시고 너무 후미진 곳에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제일 먼저 보는 거는 문 앞에 그 CCTV 모니터 달려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거는 가끔 여자 혼자 집을 구할 때 중개사분들이 좀 강조해서 얘기해 주시기도 하던데 카메라가 몇 대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 구하기 전에 경찰서가 어디 있는지 요즘은 순찰대?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작게 돼 있어서 군데군데 있거든요. 거리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위치나 가격 같은 거는 많이 생각하지만 뭐 경찰서 같은 주변부는 좀 덜 중요하게 생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구할 때 보는 건데 24시간 편의점이 근처에 있는지를 저는 항상 보거든요. 이게 의외로 불이 켜져 있는 게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주변에 있는 것만으로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한 번씩 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사는 집이 정말 주택가라서 편의점도 조금 한 5분 걸어가야 있고 이래서 밤 10시 이후에는 불빛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 갑자기 사라져도 증인이 없어. 그런 마음 때문에 맞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네. 저는 생각해보니까는 엄청 본능적으로 중개사분은 다 여자분한테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부동산이 있으면은 유리창으로 보이잖아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여성분이실 때 좀 더 제가 접근하기도 편하고 말하기도 편하니까 항상 제가 계약했던 분들은 다 여성분이셨고 또 부동산 중개인 분들도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그랬던 것 같고 저는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집을 구할 때 꼭 밤에 가보라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고요. 낮엔 뭐 주위에 건물도 있고 사람도 다녀서 안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밤에 가보면은 가로등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가로등이 있지만 꺼져 있는 가로등이 많을 때도 있고 그리고 사람도 진짜 안 다닐 수 있어서 혼자 다니기 진짜 무서운 데가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처음 구한 집이 딱 그랬는데 그때는 저도 요령도 없고 부모님도 요령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동산 중개인이 앞에 바로 버스 정장이 있고 직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버스를 탈 수 있고 집도 넓고 깨끗하고 지은 지 얼마 안 됐고 뭐 이런저런 좋은 것만 얘기해 주시니까는 그냥 덜컥 계약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저 혼자 이제 남아서 짐을 다 옮기고 자고 생활하면서 뭐 회식을 하거나 약속이 있으면 늦게 들어올 때도 있는데 그렇게 번화가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그 길이 너무 어두워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해가 지면은 나갈 엄두도 못 내겠고 그래서 반드시 밤에 그 집 주변이 어떤지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보수적이어서 뭐 기차를 타고 학교를 다니기는 했지만 우와. 그래도 좋았던 점은 이제 같이 집을 보러 다닐 때 굉장히 꼼꼼하게 좀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가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좀 시설이나 뭐 카메라라든지 층수 같은 거를 좀 많이 고려를 해서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 때는 거의 집주인이 상주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데였고 다 비밀번호도 치고 들어가야 되고 CCTV도 잘 돼 있고 이런 곳이었는데 또 지인 중에서는 1층에 집을 구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1층이다 보니까 이제 화장실도 환기를 시키려면은 그 창문을 열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을 때였던지 아니면 하고 있던 중간이었던 건지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자꾸 이상한 시선 같은 게 느껴져서 보니까 그 남자가 아저씨가 있었는데 정말 더 무서운 건 눈을 마주쳤는데도 도망을 안 가. 소름 돋아. 계속 보고 있어. 심장 엄청 빨리 뛰어요, 지금.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때 남자친구가 집에 있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막 남자친구를 부르니까 남자친구가 그제서야 놀래서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남자가 이제 화장실에 들어오니까 이제 내 친구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알고는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환기도 하고 살려면 1층은 아무래도 좀 피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네, 오늘 많은 팁들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셨다가 집을 구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아직까지 아까 띠띠띠띠가 있었긴 한데 그런 거 외에는 뭐 그렇게 큰 위협은 없었는데 대신 제가 위협을 가하고 싶었던 적은 있었거든요. 그런 집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집을 잘못 들어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제가 그 집을 들어갈 때 세입자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중도 퇴실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굉장히 그 이유가 너무나도 타당한 것이라 전혀 의심을 못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근데 보면은 그 처음부터 뭔가 굉장히 저한테 많이 던져줬는데 그런 느낌을 많이 줬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아챘던 게 일단은 거기가 밖에서 봤을 때는 건물이 진짜 후미진데 안은 정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리모델링을 싹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풀옵션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괜찮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사는 집이랑 이제 그날이랑 이사 날짜를 보통 맞춰서 거기 이제 살던 집에 보증금을 빼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주인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거기가 보증금이 그렇게 비싼 곳이 아니었어요. 부산 치고도 싼 곳이었는데 그 돈이 없었던 건지 저한테 혹시 그 돈을 집 들어오기 전에 줄 수 있냐고 무슨 소리야? 그러는 거예요. 집을 들어오기도 전에. 그래서 내가 집주인한테 한번 말해보겠다. 물론 당연히 안 될 거지만 그냥 바로 단칼에 자르는 것보다는 말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했는데 당연히 안 되죠. 그건 당연히 안 되죠. 그래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몇 번 더 실랑이를 하다가 알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 집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알게 됐던 게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저 1층이랑 우리 집밖에 없는 거예요. 한 층에 두 집씩 있는데 거기가 한 7, 8층은 됐는데 1층에 한 집 그리고 그 바로 윗집에 우리 집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위에 옥상이 있는데 네. 이제 그 이불 같은 거 이제 한 번씩 햇볕 소독하려고 올라가는데 문들이 다 열려있어요. 위에 집들 아무도 없는 거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열려있어. 그때부터 느꼈어요. 이 집 뭐지? 진짜 뭐지? 알았어야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래도 뭐 어쨌든 위에 사람이 없으면은 층간소음은 없겠다. 하고 또 바보같이 그러기야.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집에 있는데 집이 다 무너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층간소음을 떠나서 어느 정도냐면 소음을 넘어서서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이 떨어졌어요. 어머. 진짜가 뭐야? 떨리면서 막 진짜 다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이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귀를 대봤는데 이거는 진짜 밑에서 다 이거는 사람이 살고 있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내려가서 보니까 기계가 1층을 부수고 있어. 아니 이게 나는 2층 사람인데 1층이 없어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내려가 봤더니 알고 보니까 1층을 다 부수고 이제 상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갔던 거야. 그러면 나를 받질 말았어야지. 맞아요. 저는 그 소음을 진짜 계속 2주 뒤에 끝난다. 일단 일주일만 더 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몇 달을 또 더 있었어요. 두세 달을 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아침부터 밤까지 평일이고 주말이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진짜 사람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집에 와서 사람이 쉬지를 못하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집주인한테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내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지 해야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 낮에 정 그렇게 시끄럽고 하면은 우리 집에 와 있어. 뭐라는 거야? 진짜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뭐 솔직히 바로 집이 바로 옆집이라고 해도 안 가는데 집도 멀었어요. 다른 동네인데 내가 쉬려고 다른 동네에 가서 쉬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러면 알겠다 해서 그러면 뭐 고시텔 이런 데라도 고시원 이런 데라도 해주겠다 했는데 쭉 뺏어야지. 그러니까 빼줄 것이지. 또 집값의 반도 안 되는 그런 정말 너무 낙후된 데를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나가야겠다. 진짜 이렇게 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한 달치 월세를 뭐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을 견뎠는데 그 기간이 지나도 공사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가지고 이제는 진짜 안 될 것 같다. 나가야겠다. 이거 계속 끝난다. 이게 몇 달째냐. 나가야겠다 하고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은 뭐 되게 생각보다 또 순순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순순히 그래 뭐 집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집을 나갈 때 보증금을 그 세입자 새로 받는 거랑 뭐 뜯어지지도 않는데 너희가 이렇게 파손시키고 나갔다. 너희가 때문에 뭐 해놓고 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또 떼먹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저랑 또 통화를 집주인이랑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제가 그 부모님한테도 말씀드려서 부모님도 통화를 한번 해봤는데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이상하신 게 뭐 저희 부모님한테 저를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그때 저녁에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퇴근을 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또 학원까지 다니고 정말 열심히 살던 시절이었는데 그 집주인이
무슨 꿍꿍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고 계속 애가 밤에 나간다. 애가 밤일 하는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가 진짜.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진짜. 학원을 갑니다. 바퀴벌레 풀고 싶다. 뒷산 싶어가지고 맞죠? 너무 웃기다. 제가 그런 집이 또 와. 있었거든요. 경우는 다르겠지만 다른 분들 혹시 내 생애 제일 최악의 집이 있으신가요? 너무 파워풀해서 경험을 갖다 대겠나 싶긴 한데. 제가 앞서 소개 계약서를 3번 썼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계약 한 번을 빼면 앞에 2번은 잘못 써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좀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이제 첫 번째 계약 때는 아예 애초에 이제 집이 잘못된 집이었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그걸 알아채서 그나마 나올 수 있었는데, 2번째 집은 결국 제가 들어가서 한 몇 달 살았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바로 뒤에 세입자를 구해서 이제 넣는 이게 좀, 저도 집주인이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아침 7시부터 제가 집 다 청소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거의 5시 넘어서 6시 다 돼서 나왔거든요. 하루 종일 실랑 일을 하다가. 그리고 정말 혹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집주인이 돈 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짐을 빼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네.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짐을 빼면 네, 안 돼요. 절대 짐 빼면 안 되고 나오셔도 안 돼요. 그냥 그 집에 그냥 있으세요. 돈 줄 때까지 무조건. 안 그러면 돈 못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돈 못 받은 사람은 한두 명 본 거 아니고요.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진짜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진짜 완전 달라요. 맞아요. 돈 앞에서 바뀌는 사람들 너무 많이 받고,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는 세상이잖아요. 뭐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갈 때는 집주인들 다 좋아 보이고 말로는 다 해줄 것처럼 맞아요.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라. 그랬다니까. 고쳐주겠다.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말로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나올 때가 되면 정말 그 민낯이 보여요. 맞아요. 집주인이 정말 중요한데 들어갈 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최후의 방어선을 지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짐을 저는.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네. 그곳에 나오지 네. 마세요. 어떤 쌍욕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맞아요, 그 집에서 맞아요. 나오지 마세요. 네. 돈 받을 때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깜빡하고 안 드렸는데 그 시끄러워서 그 월세 한 달치 빼준 거 있잖아요. 네. 그 돈도 가져갔습니다. 보증금에서 뺐어요. 계산법이- 보증금에서 빼고 뭐야, 모든 와. 본인이 손해 본 건 단 하나도 없게끔. 네. 와, 있는 분들이 정말 더하네요. 정말 징하네요. 처음에는 와. 정말 성격 좋아 보이셨는데 정말 참. 저한테는 그 집주인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자기 이 건물에 딸 살고 있다고. 그래서 CCTV 많이 설치한 거라고까지 얘기했어요. 들어갈 때. 이 집 건물에 딸 산다고. 근데 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 집은? 그 집은 좀 융자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좀 불안했는데 이제 돈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처음에 만류했는데 이제 어떻게 계약서를 써버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뒤에 이제 사람을 구해서 나오려고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그 문제가 발생했고 저는 울며 불며 쌍욕에 뭐 집주인은 진짜 집주인 마지막에 나와서 딱 도장 하나 찍어주고 그냥 갔어요. 그때까지 절대 안 나오고 나온다는 소리만 진짜 그 하루에만 수십 번이 바뀌었고 그때 엄청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어요. 저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는 한 건물에 되게 여럿이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약간 소름 돋았던 기억이 있는데 제 첫 자취집에서 뭔가 새벽마다 어떤 여자분이 울음소리나 고함 소리 그리고 막 다다다다 이렇게 뛰어가는 소리 같은 게 들렸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제가 엄청 잠기가 어둡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걸 들었을 리가 없다. 이건 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그저 얼마 뒤에 1층에 보면은 이 현관 키패드 누르는 데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누군가가 그 종이 그 담뱃갑
있는데 그거 이렇게 뭐 12보루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 종이에다가 종이도 없었나 봐요.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편지를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쓴 편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가 잘못했다 돌아와 주라 하면서 막 너 없이 못 산다 보고 싶다 줄줄줄 써놨던데 그 편지를 보고 아 그게 되게 실제였을 수도 있었겠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내가 이게 꿈인 줄 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실제인 걸 알았다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 텐데 이런 좀 찝찝한 생각도 들었던 적도 있고요. 또 한 번은 다른 집이었는데 이제 퇴근하고 뻗어서 자고 있는데 또 막 어떤 여자분이 엄청 크게 우시는 거예요. 진짜 막 건물이 떠나가라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큰 뭐 이런 테이블 뭐 이런 피아노 뭐 이런 엄청 큰 물건이 바닥으로 쿡쿡 이렇게 찍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지진 난 것처럼 저는 지진 난 줄 알고 깼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지금 이렇게 여자가 울고 있고 엄청 큰 소리가 계속 난다 하는데 그 전화기를 넘어서 친구한테까지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도 이 소리 맞냐면서 그 친구가 아니 지금 거기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막 이제 짐을 부랴부랴 싸가지고 이제 나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뭐 이런 거 같다 와줘야 될 것 같다 가정폭력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제 해서 또 주위를 배회했죠. 진짜 오나 안 오나. 그래서 이제 기다렸더니 경찰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조금 자세히 듣고 싶다 해서 이제 뭐 제가 들은 거 얘기하고 그분도 그전에도 들은 거 있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올라갔더니 여자분이 되게 만취하셨고 그리고 거기 다른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술을 많이 먹으면은 한 번씩 이렇게 좀 행동이 과해진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뭐 가정폭력의 흔적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되게 찝찝했던 게 혹시 위층에 남자 2명이랑 여자 1명이 살고 있는 거 아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그 말이. 전 당연히 모르긴 한데 그래서 모르죠 하고 이제 경찰분이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연락해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마무리하고 전 친구 집 가서 잤는데 되게 좀 거기 살면서 계속 찝찝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저도 비슷한 그게 있었긴 한데 옆집에 그 집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새벽에 막 뭐 물건 이렇게 또 막 다가닥 소리 들리면서 막 여자 목소리로 막 하지마 하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별로 남자 목소리는 안 들리고 이렇게 하다가 또 말고 그러는데 제가 그 집에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게 어느 집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옆집인지 윗집인지 아랫집인지 모르겠고 그러고 나니까 또 한동안 잠잠하다가 또 어쩌다 한 번씩 새벽에 막 그런 소리 들리는 것 같아서 잠이 깨면은 또 갑자기 조용해지고 그런 게 한두 번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오후 6시에 이제 그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고를 한 거예요, 누가. 근데 경찰이 오니까 띵동을 옆집에 띵동 소리를 누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옆집이구나 알게 됐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그 복도에서는 또 목소리가 잘 들리니까 아마 누가 복도에 지나가다가 이 집인 걸 확신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옆집을 띵동하길래 그때 알았지. 옆집이구나. 그랬는데 옆집에 있는 거 제가 알고는 있잖아요. 사람이 지금 있는 거. 근데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더 무서워요. 경찰이 왔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경찰이 나오라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남자가 나온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경찰서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를 복도에서 막 하더라고요. 잘 들리진 않는데 이렇게 문에 이렇게 엿듣고 있었죠. 문에 그대고 엿듣고 있었는데 이제 뭐 여자분 목소리는 안 들리는 것 같고 이제 남자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던데 그렇게 경찰은 이제 간 것 같더라고요. 그 무전기 띠디디디 소리가 없어져서 그런데 그 남자가 그럼 아직 복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복도에서 집을 들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한 몇 분 있었나? 갑자기 뭐가 팡팡팡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한두 번 했으면 모르겠는데 조금 여러 번을 하길래 저건 무슨 소리지 하고 유심히 들어보니까 이게 발로 차는 소리랑은 다르거든요. 신발 소리가 아니었어요. 둔탁한 소리였는데 몇 번 딱 더 듣고 나니까 알겠는 거예요. 벽에 머리 박고 있는 소리.
아, 소름 돋아. 진짜 소름 돋았어. 복도에 그냥 자기 머리를 박았다고요? 그냥 벽에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문에 그 복도에서 집 여기는 소음이 더 잘 들리거든요. 그렇죠. 벽끼리도 소음이 잘 안 되는 곳이긴 한데 이제 복도는 더 잘 들려요. 복도 소리는. 그러니까 제가 거기다 귀까지 대고 있었잖아요. 문에다가. 그러니까 벽에다가 그 소리가 딱 머리 박을 때 나는 그런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옆집 보통 또라이가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한 자기 거예요. 분에 못 이겨서.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여자분이 집주인은 아니니까 남자가 저렇게 나왔을 것 같고 뭐 남자가 이 여자분을 억지로 집에 끌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어쨌든 남자가 침입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데이트 폭력 그런 일종의 데이트 폭력 아닐까 생각이 들고 또 거기가 이제 어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제발 그 여자분이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 집에 좀 몇 년 살았으니까 이제 어디서 소리가 나면 어느 집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윗집에서 약간 또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소리 들려서 그때 바로 신고 넣었어요. 문자로 윗집에서 여자 그런 소리가 난다. 한번 순찰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해요. 너무 마음 아프다. 진짜요. 그러니까요. 세상에 너무 분노 조절 장애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무섭네요. 그리고 저도 약간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문자 신고가 가능하니까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생각보다 빨리 오시고. 네, 네. 그렇게 저도 처음 할 때 엄청 떨렸어요. 네, 이게 저도. 내가 이 경찰이랑 이렇게 연락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맞아. 되게 떨렸는데 그래도 내가 그런 상황에 당했을 때 아무도 문자 하나라도 안 넣어준다면 얼마나 세상이 각박할까 해서 이렇게 제가 문자 하긴 하는데 솔직히 그거는 걱정이 돼요. 경찰분이 다시 나한테 전화가 올까. 근데 저희가 소음이 되게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내가 전화를 받으면 내가 신고한 걸 알 거 아니에요. 이불 속에 들어가 전화 받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들 맞아요. 여자를 서로 도와줍시다. 네, 맞아요. 진짜. 진짜. 저도 약간 그 느낀 게 앞에 잠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제가 거의 근데 그 사람은 자주 그러진 않아서 근데 하지만 띄엄띄엄 몇 달 정도 제가 그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밤에 딱 12시 정도만 되면은 막 이렇게 남자가 가함을 지르고 근데 그게 쌍욕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잠이 깨다가 신고하려고 생각하면은 없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딱 한 번 신고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안 해. 그 이후로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래서 그런 일 있으시면 웬만하면 네 신고를 하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소름 돋는 게 진짜 이런 경험이 다들 있다는 게 너무 이게 저도 소름이에요. 지금 이게 아니 이게 이렇게 흔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많나 네. 봐요. 오늘 공포 특집인가요? 그러네요. 남편 특집도 아니고 너무 무서운데. 연 박았는데. 아니 독립 좋다고 해놓고 그래서 공포에 떨면서 경찰에게도 신고하는 사람. 이게 좋다는 건지 아닙니다. 여러분 독립은 정말 좋은 거고. 네네. 아니 독립은 좋은데 네. 아니 주변이 그러네 참. 그렇네요. 네. 저는 사실 조금 최악의 경우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 게 저는 완전 또 반대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도 좀 몰랐는데 방음이 잘 안 되나 봐요. 한 1년 전에 새벽 1시 반만 되면 옆집에서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소리. 네.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리고 저는 그리고 몰랐는데 오히려 소리보다 울림이 벽을 타고서 맞아요. 네. 그 움직임의 그런 네. 가구의 밀림. 가구의 밀림. 정말 저희 집까지 너무 전해져서 언제까지 저는 소리 때문에 깼다기보다는 제 침대가 같이 흔들려서 저도 잠이 다 깨고 안 오잖아요. 이 소리까지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친구에 전화해서 목소리가 엄청 커져가지고 옆집이 또 시작했다고. 오늘 남자분이 되게 좋은 거 드셨나 본데. 그래서 브라보! 그런 통화를 했더니 되게 그렇게 통화할 때 거짓말같이 갑자기 뚝 멈추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하나 봐. 더 이상 이게 파이팅이 안 되는 거는 오무룩된 거 아니에요? 내 친구랑 몇 번 그렇게 통화를 했더니 더 이상은
안 하시고 그러다가 이사 가시더라고요. 병 생기겠어? 트라우마 나와서. 정말 저는 부러워했거든요.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브라보가 안 되는. 박수 치고 되게 좋아했는데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경험을 해가지고 네. 이 부분은 뭐 편집할 때 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배워야죠. 근데 저 이것도 얼마나 고역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다들 아셔야죠.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 아, 네. 그치.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와이파이 이름을 몇 호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죽여준다. 진짜 고역이잖아요. 저도 제 친구가 이제 자취할 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청 조심스럽게. 근데 니도 이제 저도 독립한 걸 아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니는 이렇게 소리 들은 적 있냐고. 내가 무슨 소리?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옆에서 이제 그런 사생활적인 소리를 요즘 너무 듣고 있어서 너무 잠을 못 자고 있다고 고민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특히 막 화장실에서 뭐 이런 소리 아니더라도 각자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또 그럼 완창 들어야 돼요. 쉽지 않은 소음에. 네, 그런 점이 있죠. 네. 네, 저도 지금 집은 이제 간간히 일어나는 그런 소음은 아니지만 생활 소음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만족스러운 집이라서 좀 오래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슬슬 집에 돈을 들이고 싶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집이라기보다는 자취방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나중에 넓고 좋은 집 매매가 될지 모르겠지만 매매 내 집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 좋은 아이템을 들여야지 하고 이제 필요할 때마다 그냥 저렴한 그렇게 그냥 기능만 할 수 있는 그런 용품들을 사서 했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무드등을 하나 들였었어요. 근데 그 작은 조명 하나에 집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면서 너무 행복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또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고 이불도 이제 막 눈처럼 새하얀 막 깨끗한 극세사 이불을 또 깔아놨었어요. 그러니까 막 별거 아닌데 되게 막 낭만적인 공간으로 느껴져서 왠지 막 와인을 갖고 와야 될 것 같고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또 여기 위스키 진짜. 와인과 위스키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막 독립 시작한 친구들한테는 무드등이나 조명 같은 거를 많이 추천하거든요. 여러분은 추천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진짜 간접등 너무 무드등 정말 추천드리고요. 저는 거기에 플러스 침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뭐 이미 이제 기본 옵션으로 있는 매트리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라텍스 토퍼 얇은 거라도 해놓으시면 정말 삶의 질이 높아지더라고요. 달라요? 네, 진짜 달라요. 진짜 집이 너무 좋아지고 내 집에서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해지겠다 그래야 되나? 네. 거기다 플러스 이제 침대 사이드 탁자인데 네. 침대에서 앉으면은 그냥 곧장 이렇게 책상처럼 쓸 수 있는 그 높이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노트북 올려놓고 뭐 할 거 하면서 TV 보고 싶으면 보고 거기서 뭐 밥 먹고 싶으면 먹고 그러면은 좁은 공간도 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저는 두 가지는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전기장판 맞아요. 이제 겨울에 추우니까 발도 맞아요. 시원해. 맞아요. 전기장판 켜두고 맞아. 막 따뜻하게 맞아요. 이불 쭉 반쯤 덮고 맞아. 테이블 펴서 컴퓨터 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쵸. 귤 너무 행복하다. 네, 진짜요. 맞아요. 저도 라텍스 토퍼 이거 저는 이제 손님 오면은 손님 잘하고 그거를 항상 이제 창고 같은 데 넣어두고 손님 오면 꺼내놓고 했는데 제가 언제는 이게 괜찮나? 항상 이제 그걸 깔면은 저희 집 강아지가 거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나 해가지고 제가 그걸 매트리스 위에 올렸는데 진짜 이 좋은 걸 왜 아니 이 좋은 걸 왜 내가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해줬을까? 아니 너무 진짜 뭔가 저를 확 감싸는 그런 매트. 맞아요. 저 진짜 그거 하고 나서 너무 숙면취하고 이렇게 누우면 바로 코라 떨어지더라고요. 저 지금 영업 당하고 있어요. 진짜? 저도요. 아니, 거기에 그거 전기요까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나요? 저는 정말 저렴한 걸 사서 인터넷에서 한 12만 원 할인할 때 사면 그 정도 하더라고요. 그 슈퍼 싱글 사이즈로. 네. 저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슬로우였나?
그 효린의 민박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그 토퍼를 제가 샀거든요. 진짜 엄청 푹신하고 아무튼 너무 좋아요. 정말 추천. 화려한. 사고 산다 이제. 그리고 저는 또 집을 이제 저는 아파트로 옮기니까는 이게 청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원래 청소를 막 좋아하는 성격도 아니고 살림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는 힘들어서 로봇 청소기를 와. 사는데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추천하고 특히 저는 또 반려동물을 키우다 보니까는 이게 청소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요. 특히 또 저는 좀 가성비를 엄청 챙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가전제품은 관심이 1도 없는데 로봇 청소기를 보니까는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인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센서 달려가지고 앞에 장애물 있으면 그거 피하고 또 어플에서 내가 여기 지점은 청소하지 마 이렇게 금지하면은 그 부분 청소 안 하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이 좋아졌는데 그만큼 가격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보는데 저는 그냥 기본 기능에 물걸레만 되는 걸 이제 찾아가지고 사서 쓰는데 저는 사실 만족해요. 그래서 좀 소리나 이런 거에 둔감하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제품명은 말해도 되겠죠? 네. 그 샤오미 미지야 로봇 청소기 G1인데 진짜 15만 원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괜찮다. 근데 되게 똑똑하네요. 진짜 물걸레질도 해주고. 네, 물걸레도 해주고 너무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다음 편에 나오죠? 네,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회차에 맞아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차에 맞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네. 궁금하다. 저도 그 일을 계기로 이걸 샀죠. 네. 어머. 잘못하면 이사를 가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알겠다. 맞아요. 네. 아, 기대되시죠? 무슨 편이라고요? 반려동물 편. 반려동물 편이에요. 들어야겠습니다. 눈치를 빠르신 분들은 네, 찾았을 것 같긴 하지만. 네. 네. 근데 저는 집 꾸미는 데는 취미가 없어가지고 샀던 제품 중에서 추천하자면 제습기가 가장 좋았어요. 올해 비 진짜 많이 왔는데 엄청 덥겠어요. 제습기. 진짜 완전 빛이랑 빛은 다 보고 제습기 느님이 되었고요. 저는 좀 집과 회사랑 가까운 편이라서 아침 출근에 그냥 빨리 돌려놓고 점심때 잠깐 와서 널어놓거든요. 그럴 때 가능하다고 얘기해. 집안일을 하고 그게 가능한 거리가 돼가지고 돌려놓고 이제 널어놓는데 그러면 이게 여름철엔 특히 집에 와도 안 말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 근데 그럴 때 제습기 선생님 딱 한번 돌려놓으면 바싹 말라 있습니다. 와. 그래서 진짜 너무 좋고 제습기에 물통에 물 차는 거 보면은 기특합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네, 네가 뿌듯하죠. 다 이걸 먹어줬구나.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제습기. 탐난다. 저도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또 제 지갑이 오픈마인드가 되어서 근데 자취 독립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못한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부동산이랑 뭐 딜을 하는 요령이라든지 아니면 집을 구할 때 꼭 체크해야 하는 것들 아니면 자금 마련하기나 대출 등 더 중요한 이야기들도 많은데 보통 연말 연초에 이사를 많이 가시니까 네. 그 시기쯤에 저희가 또 이런 중요한 정보들로 다시 구성을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댓글 부탁드려요. 다음 화에서는 반려동물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나누고 싶으신 주제,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과 드래곤볼 051 네이버.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이야기는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의주였습니다.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